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을 결국 고등법원이 6월 18일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5월 15일로 잡혀있던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그렇게 신속하게 해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이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고등법원이 말이죠. 형사 6부도 정말 무죄 판결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데 형사 7부를 믿어봤으나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달리 지금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이재명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이 재판 너무나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단일화 내용에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지금 국힘에서 여러 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힘이 잘만 했다라면 그렇게 지금 사법부가 민주당에 굴복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부 그 협박이 통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드잡이라 하고 말이죠. 안에서 이 단일화를 놓고 싸우고 있는 통에 결국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뭐 170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탄핵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를 먼저 국민의 힘에서 정책 견제로서 내지는 어떤 그 권력 견제로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법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또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럽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법에 있어요. 탄핵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의 그 실질적 법치주의를 어기는 하나의 폭력이란 말이죠. 사법부를 갖다가 독립을 완전히 해치는 행태고, 그리고 사법부를 협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굴복을 했다는 건데, 결국 대법원은 굴복하지 않았지만 고등법원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조희대라는 사람은 뭘 믿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무죄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10대 2로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의도적으로 무죄를 준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해서 끝을 내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서둘러 가지고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한 다음에 민주당한테 그렇게 오히려 거기에다가 항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히려 민주당만 띄워주게 된 거고 사법부를 갖다가 완전히 똥통 속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사법부를 망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희대한테 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은, 이 조희대가 간이 새알만 해가지고 그야말로 파기 재판을 할 거를 괜히 섣부르게 건드려 놓고 매듭을 못 친 거다 이거지. 정말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다. 그럼 물론 고등법원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5월 15일로 기일을 정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고 민주당이 탄핵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결국 굴복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이제 한 범죄자가 대통령에 나갔을 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재판을 못 한다는 거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재판 중지법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법을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연법률 심판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야. 삼권 분립이 오늘로써 완전히 무너졌다. 삼권 분립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조희대는 목숨을 걸고 삼권 분립을 지키려면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기 재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기 재판이 안 되면은 재판 이 기일을 그렇게 서둘러서 선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문영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영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재판기일이 연계된 거, 늘어진 거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느냐고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문영배는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들여서라도 뭐 설득을 했든 압박을 했든 어떻게 했든 8대 0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조희대는 그럼 파기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선고를 하고, 파기 재판을 만들어낼 수 없고 파기 환송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파기 환송을 하니까 그럼 고등법원을 믿고서 파기 환송을 한 건지,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 자기는 그냥 자기한테 공이 넘어오니까 그 공을 빨리 그냥 상대방으로 넘긴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지금 오히려 현직 부장판사들도 조의대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제 좌파들이 그러겠지만 굉장히 지금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 정도 압박하고 협박하면 오히려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야말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대법원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지금. 오히려 현직 판사는 애들이 조의대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 편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니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뭐 민주화 투사도 아니고 이재명이 지었다는 죄가 어떤 그 정당성이 있는 그런 죄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정말 참담하다. 그러니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것들을 떠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작급의 사태는 너무나 참담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라는 것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법을 만들 때는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그 재판을 중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을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 우인설법. 우인설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말이죠. 그게 교과서에나 나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옛날 고사성어로 나오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책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지. 그게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인설법을 할지 몰랐고, 다음에 재판이라는 것도 그래. 사람에 따라서 재판 기일이 그럼 변경되고 사람에 따라서 처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 앞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느냐는 거지. 근데 이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법부의 조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 기득권자라고 하는 놈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하는 놈들이 얼빠지고 정신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권력 투쟁만 하다가 이 지금 민주당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책임은 누가 있냐?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고, 물론 사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얼빠져가지고 말이죠. 지금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은 야, 나는 이재명을 뽑았으니까 독재 국가 돼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가 보죠. 아니 독재 국가가 되면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은 그 독재로부터 해방되고 이재명을 안 뽑은 사람들은 독재에 시달리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합법적인 독재 국가. 옛날에 히틀러가 말이죠. 그렇게 합법적인, 그게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히틀러가 뽑힌 거거든요. 그리고 수권법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그 독재도 아니고 그 뭐 거의 만행을 저지르고 인류사의 가장 극악스러운 그런 놈이라고 지금도 히틀러 하면 그냥 치를 떠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독일 그때 국민들이 그 히틀러의 만행에, 그리고 그때 벌어지고 있는 독재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도 독일인들은 거기 망령에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워낙 굉장히 부지런하고 좋은 점이 많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라는 놈 하나 때문에 독일하면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이제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서기 위한 그 어떤 지금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조의대가 사실은 말이죠. 파기 자판을 안 하고 겁먹고 안 한 건지 쫄아서 안 한 건지 사실 사법부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조의대가 파기 자판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 그럼으로써 조의대는 섣불리 건드렸다가 결국은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말로 바본 거고, 만약에 정말로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면 그거는 정말로 이 대법원장 그만두는 것이 맞고, 누가 그럼 대법원장을 지금 지켜주고 누가 대법관을 지켜주고 누가 사법부를 지켜줄 겁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의대 물러나도 하나도 우리가 뭐 안타까울 것도 없고, 조의대라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강시혁 TV입니다.